자,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이 안 열리나? 어? 일찍 오면 열리잖아. 늦게 오니까 안 열리지.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뭘 하느냐 하면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이 있듯이 배에는 배의 일생이 있다 이야기를 했고, 영양생장기가 있고, 그죠? 영양생장기. 그 다음 생식생장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수가 분화 형성되어서 자라는 시기, 요 시기를 키가 큰다 해서 신장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영양생장기에는 먼저 종자를 파종하는 시기, 그죠? 파종해서 30일 좀 지나면 이양한다 해서 이양기라 한다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양을 이렇게 해 놓으면 한 5개 내지 6개의 어린 모를 심어 놓으면 이쯤 되면 이제 분울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한 포기당, 포기는 영어로 힐이죠. 한 힐당 3, 40개 정도의 분울이, 소위 새끼가 생긴다. 새끼라 하면 이렇게 잎이 2개 뭉쳐져 있는 것을 하나의 새끼, 포기, 영어로 하면 틸러, T-I-L-L-E-R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때를 여기서 이제 이삭이 맺는 시기, 요렇게 이삭이 나중에 요때입니다. 이때 이후에 이삭이 맺는, 개수가 요거하고 같아지는 시기를 뭘 한다? 유효 효과가 있다 해서 유효분을 종지기는 말기 이런 얘기예요. 끝나는 시기. 그럼 유효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양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 동안 거의 끝난다. 통상적으로 얼마냐? 한 35일 정도 보면 됩니다. 물론 조중 만생종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3, 40개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신장기죠, 그죠? 신장기 앞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분울이 여기서 계속돼서 품종에 따라서는 40개, 50개 될 수도 있어요. 60개까지 되는 것도 있고 또 20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게 분울이 최고 많이 되었다, 이 시기를 분울 최성기라고 합니다. 분울이 최고 많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 분울기라고도 합니다. 그죠? 요거 시기가 해당된다. 그러면 실제 이삭을 맺는 유해분울이 3, 40개가 안 되죠. 그죠? 몇 개 되느냐 하면 15개에서 25개. 이 품종마다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즘은 우리가 과거의 수량이 아닌 밥맛이 좋은 쌀을 재배하다 보니까 몇 개, 11대, 6개 정도 이삭을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후에 나는 요 시기, 요 기간이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이삭을 못 맺죠, 요 시기. 그럼 요 시기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효과가 없다 해서 무효 분울기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서는 분울 채성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유수 어린 이삭이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되고 그 다음 형성이 됩니다. 요것은 요 출숙 이삭이 펴는 요 출숙이죠. 출숙이 이삭이 편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뿌리가 있겠죠. 아래쪽에 마디가 이렇게 있고 위로 갈수록 마디가 길겠죠. 여기 잎이 이렇게 있겠죠. 마디마다 잎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중에 이삭이 요런 형태로 그냥 나옵니다. 요걸 잎집이라 그래요. 잎집을 뚫고 나오는
요 상태를 뭐라 한다? 출수라 한다. 그죠? 요 시기를 출수기. 영어로 하면 헤딩이라고 합니다. HEADING. 우리가 머리 헤더, 그죠? 헤딩 스테이지라고 한다. 요 시기예요. 그러면 요 시기가 며칠이냐? 약 30일이다. 그죠? 30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걸 조금 더 깊게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아래쪽에 마디가 엄청 많아요. 수십 개 마디가 있죠? 마디마다 뭐가 나온다? 이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위에는, 지상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여기에서 어린 이삭이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형성이 돼서 이렇게 자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요렇게 이삭이 이렇게 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나중에 요쯤 되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되면은 요게 약간, 요게 잎집이 약간 볼록하단 말이에요. 도톰해. 그럼 요건 도톰하단 말은 우리가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임신을 하면 배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볼록해지죠? 그죠? 그러면 요걸 뭐라 그래요? 임신했다, 잉태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요것을 이제 이삭 숫자를 써서 이삭이 잉태했다, 수잉기, 이렇게 말합니다. 됐나요? 볼록해지는 시기. 그럼 요 시기에서 이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진 시기가 있어요. 요 시기를 이제 감수분열이라 한다. 요 시기가 이제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출수, 소위 꽃이 필 때는 하얀색 꽃이 이렇게 피는데 6개. 요게 수술이에요. 위에 있는 게. 요 아래쪽에 암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왜? 요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왕결한 거 들어봤나요? 우리가 나중에 쌀을 보면 요렇게 생겼다. 요게 바깥 껍질, 이제 왕결하고 합니다. 왕결.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요것이 이러면 현미다. 현미인데 요 현미의 바깥쪽을 이렇게 이제 벗겨내면 여러분들이 밥으로 먹는 하얀색 밥이 나온다. 쌀이 나온다. 그죠? 요 바깥쪽 둘러싸고 있는 요청을 뭐라 한다? 단백질이 많다 해서 이것을 단백질 호자를 써서 호분청 이렇게 부른다. 호분청. 됐나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일명 우리가 백미라고 한다 했죠. 백미. 하얀색 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도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걸 도정을 해볼까요? 요 바깥쪽을 이제 까내면 요런 형태가 된다. 여러분들이 밥으로 주로 먹는. 근데 실제 현미로 먹으면 여기 씨눈이죠. 씨눈이 있어야 되는데 씨눈이 거의 나가버린다. 제거가 되어버린다. 근데 실제 양분으로 보면 여기가 66% 있고 여기가 안에 밥으로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5%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호분청 바깥에 요청 있죠? 요거 여기가 29% 있다. 양분으로 보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밥으로 먹는 거는 전부 이 안에 있는 뭘 먹는다? 전분을 먹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분에 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스타치, 아밀로스와 아밀로 펙틴. 전분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주로 엄마가 찰밥 들어봤죠? 찰밥 먹어본 사람? 그래, 거의 찰밥이야. 찰밥 먹으면 어때요? 소화가 빨리 되던가요? 천천히 되던가요? 예? 소화력이 좋으니까 빨리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전분의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럭처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입체적으로. 그런데 아밀로스라고 하는 이 전분은 거의 일직선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분해를 한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먼저 입에서 분해를 하기 시작하죠. 입에서 분해한다 이해됩니까? 입에서 분해한다는 말은 여기 다 나오나? 오른쪽에 잘 안 나오네. 자, 여기 설명했는데 잘 안 나오네. 입에서 분해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전분을 밥을 먹으면 분해를 해야 에너지로 쓰인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전분이 분해되면. 그럼 ADP로 되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에서 아데노신 다이. 자, 적어볼까요? 3이란 뜻이죠. 포스페이트, 인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데노신 다이, 다이는 2란 뜻입니다. 아데노신 3인산에서 2인산으로 되면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ATP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죠?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 수업 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걸 이제 너무 구조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소위 육탄당, 당을 하나 먹는다. 당이 뭐라고 했어요? 육탄당은 C6H12O6라고 했죠. 그죠?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요게 일반 당이라고 합시다. 요게 이제 당 한 분자를 만약에 먹으면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CR, 술, 후, 마, 오 해서 시알릭, 알파 글루타믹, 술프릭, 푸말릭, 말릭, 옥살릭, 액시드 산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각자 ATP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총 만들어지는 거는 38 ATP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것은 6 ATP니까 32 ATP가 만들어진다. 1 ATP당 얼마? 7kcal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668kcal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 668칼로리입니다. 키로가 아니고 칼로리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668칼로리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 하루에 일일 소비하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까지 되나요? 운동하는 사람. 일반인은 남성은 보통 3000칼로리죠. 3000kcal예요. 일반인은.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 5000, 6000kcal 소비를 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가정하면은 1칼로리죠. 그러면 당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5000개의 글루코스를 먹어야 된다. 분자량으로 따지면.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원리적으로 한다. 이거는 CR릭 애시드, 알파 글루타믹 애시드, 술프릭 애시드, 푸말릭 애시드, 말릭 애시드, 옥살로아세틱 애시드 해서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당 한 분자에서 두 분자의 피루빅 애시드 들어봤나요? 처음 듣는. 그 두 분자의 피루빅 애시드가 만들어져. 사실은 내가 다이렉트로 썼지만 요게 한 분자가 요 과정 거치고 두 분자가 요렇게 거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분자의 당이 포도당이 분해되면 668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온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고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을 얘기했죠. 내가 시험 치러 간다니까 엄마가 아침에 좀 다른 밥을 해줬어. 어떤 밥? 찰밥을 해줬어. 그죠? 그리고 시험 치러 간다 하니까 후배들이 무슨 떡 안 받아봤어. 시험 치러 갈 때 후배들이 막 응원하고 안 했어. 찹쌀떡. 그죠? 그 찹쌀떡 먹고 찰밥 먹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배가 든든하죠? 그럼 분해가 천천히 되는 거야. 그건 분해를 어디서 하는지 지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은 뭐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레라이스 혹시 안 먹어본 학생 별로 없죠?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카레라이스가 있어요. 커리라이스라고 영어로 하면 커리라이스. 이 경우에는 쌀이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들은 약간 길쭉하게 생겼다.
이걸 장립이라 길다 해서 장립종이라고 한다. 이걸 또 인디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제 편에서 나온 자포니카형 쌀 형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 자포니카형 중에는 찰밥이 찹쌀이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아밀로펙틴이 많기 때문에 분해가 빨리 된다, 늦게 된다.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다 했죠. 아밀로스는 길쭉하게 단일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 했죠. 그러면 아밀로스는 분해가 쉽고 아밀로펙틴은 분해가 어렵다. 그러면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이런 길쭉한 쌀, 장립해 먹는 이래 아밀로스가 많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밥을 먹으면 돌았으면 배가 고팠어. 그게 전부 이런 형태다. 그죠? 그러면 소화는 어디서 시키느냐? 어디서 소화를 시켜요? 소화란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아밀로스잖아요. 그죠?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얘들은 전부 스타치 전분이죠. 전분은 분해하는 게 우리가 효소는 뭐예요? 엔자임은. 효소란 거는. 자, 아밀로스 분해하는 거는 아밀라제. 요 아제란 게 효소예요.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것. 어디에 많다? 우리 침에 많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어떻게 하라? 침에 쌀에 침을 꼭 묻혀서 분해를 시키고 넘기라. 그러면 위에 문제도 없고 당뇨에도 문제가 없다. 왜? 췌장을 고생을 안 시키니까. 우리가 뭐든지 급한 게 문제죠. 토끼하고 거북이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르다? 토끼가 빠르죠. 빠르잖아. 그런데 오래 사는 걸 보면 토끼는 7년 사는데 거북이는 200년 살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 행동이나 모든 이 생각하는 스타일이 느려. 거북이는. 토끼는 빨라. 그는 분해가 빨리 된다는 말은 우리 몸속에서 그만 사라진다. 그 말은 분해가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장기 거기에 관계되는 애들이 준비 딱 하고 있어서 막 분출을 해줘야 돼. 특히 폭식하는 사람들. 그 TV에 먹방하고 이런 경우 있죠. 그거는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그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다가 초스피드로 10배 빠르게 5배 빠르게 강의하면 여러분들 알아듣나요? 정신 착란이 와 나중에.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여유를 가지기도 하고 밀었다 당겼다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반복했다가 하는 그게 학습의 효과예요. 근데 무조건 밥 먹는 것도 급하게 먹는다 하는 순간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몸속에 육장육부예요. 오장육부가 아니고 지금 췌장까지 얘기해요. 췌장이 고생을 그만큼 한다. 그래서 입에서 무조건 침을 발라서 음식을 넘겨라. 그러면은 나중에 노후에 문제가 거의 없다. 여러분들 돈 벌어서 어디 다 갖다 줍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나중에 돈 벌어서 나이 들면 어디다 돈 다 갖다 바쳐? 그죠? 자, 그렇듯이 이 아밀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침 속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테인을,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 프로테아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는 건 리파제입니다. 아제만 붙이면 안 돼. 자, 아밀로스, 그죠? 전분이죠. 프로테인, 단백질에서 나왔죠? 리피드, 지방이죠. 리파제. 그 아제만 붙이면 분해하는 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지. 나는 정말로 고기도 먹고 싶고, 그죠? 뭐, 지방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침샘에 침이 잘 안 나와. 침이 안 나오면 분해하기 힘들죠. 그럼 뭐가 고생한다? 위도 고생하고, 췌장도 고생하고, 모든 장기가 다 고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면 뭘 넣어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밥이나 고기 속에다가 뿌려 먹는다 하면은 스프레이식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를 뿌려주거나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를 뿌려주거나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뭐? 그 있잖아. 아밀라제를 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위나 장기들이 고생을 덜 한다 이거예요. 더 좋은 거는 폭식을 안 하는 것. 천천히 먹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벼의 우리가 어떻게 섭취를 하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대답이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보이지?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는? 안 보입니다. 여기는? 안 보입니다. 살짝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벼에 있어서 분을이란 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드 종자를 하나 뿌렸잖아요. 그죠? 뿌렸는데 종자를 파종을 했어요. 파종은 영어로 뭐라 하죠? sowing 또는 seeding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파종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유효분을기 분을 밑으로 서니까 글이 잘 안 되네. 유효 분을 종지기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분을을 하는 거예요. 새끼를 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자가 발화를 했죠, 그죠? 이렇게 발화를 했습니다. 유아가 만들어지고 유아가 나오고 유컨이 나온다 했죠. 그런데 뿌리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크라운처럼 나오고 잎이 초엽, 1엽, 2엽, 2엽, 그 다음 3엽, 4엽, 5엽, 6엽 해서 16개의 잎 정도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잎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거는 뭐처럼 생겼나요? 왕관처럼 생겨서. 그래서 뭐라 한다? 이것은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관이 뭐예요? 크라운이죠? 크라운 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라운 룻더라. 그 왕관처럼 생긴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을이 우리가 한 개 심으는데 어떻게 40개까지 될 수 있느냐. 아주 이게 미러클을 한 얘기가 되잖아. 그죠? 그럼 분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걸 이제 하나로 쫙 봅니다. 보면 마디가 요렇게 있어. 그런데 아래쪽에 요 씨 종자를 주변으로 한데 아주 조밀하게 소위 촘촘하게 많이 나요. 아주 조밀해. 위로 갈수록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 마디와 마디 사이 길이가 길다 이 말이죠. 위로 갈수록. 아래쪽은 조밀하다. 길이가 짧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느냐? 잎이 이렇게 나오는 자리예요. 마디마다 잎이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맨 한가운데 있는 것을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 예, 주간에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가 처음에 이렇게 잎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면 둘, 셋 하면 네 개째 나올 때 여기도 잎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잎이 n-3, 1, 2, 3, 4 되면 4 나올 때 요게 1에서 잎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럼 여기 분할이 되겠죠. 그죠? 분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잎이 4개 나왔다, 5개 나왔다, 6개 나왔다 계속 나오는 그마다 여기서 이제 새끼를 이렇게 하나씩 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모식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메인 이제 줄기에서, 원줄기에서, 자, 요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다. 요걸 이제 주관이라 한다 했죠. 그죠? 네, 주관. 자, 주관이 하나가 있다.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새끼를 쳐서 가지가 하나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세 번째 나왔어. 그 다음 네 번째 나올 때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온다 했죠. 1번에서. 여기서 하나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번호 순을 할까요? 자, 여기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6번까지 갈까요? 6번이다, 7번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번호 순으로 가면. 자, 여기 이제 4번 돼 있잖아요. 예, 4번. 요 주간 빼고 이제 5번이 되겠죠. 5번에서 여기 나오면 요걸 빼야 되겠네. 어쨌든 요거 4번이라 합시다. 주간 카운트 하고 4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1번에서 다시 하나가 더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그럼 다섯 번째에 나오면 2번에서 2번이거든요. 요거가 여기에서 또 하나가 나온다는. 그러면 6 되면 6 빼기 3은 3이잖아요. 세 번째 입혀서 다시 요렇게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7 하면 일곱 번째 잎이 나오면은 7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네 번째가 요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새끼를 치는 거예요. 잎이 하나 더 나와. 이걸 뭐라 한다? 이제 분을, 가지가 많아지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동신분을이라고. 그러니까 잎이 나옴과 동시에 분을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 법칙은 n-3입니다. n-3. 그러니까 잎 수가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잎이 여러분들 15개라면 이 분할은 몇 개 될까요? 잎이 15개. n-3이었잖아. 그죠? 그럼 이 3 빼면은 12개의 분할이 돼야 되겠죠? 12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진짜 12개일까? 그럼 기존의 분할의 분모랑 합쳐서 답을 하라고 지금까지 배웠잖아. 아니, 잎수가 15개면은 n-3이니까 3 빼면 12개가 분할이 돼야 되잖아. 그죠? 아까 엽수가 몇 개라 했어요? 보통 15, 6개라 했죠? 그럼 분할수가 12개만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료를 충분히 주면 분할이 몇 개 된다 했어요? 한 포기에. 아니, 전부 다 했을 때. 30개, 40개, 50개까지도 된다 했죠? 그럼 이상 안 맞잖아. 이상하잖아. 그거 뭐냐? 새끼 친 데서 여기서 또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n-3이라고 했잖아. 무조건 거기서,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왔다.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서 첫 번째에서 여기서 새로 하나 나온다 했죠. 그죠? 여기를 할까? 여기 나온다. 그 다음, 요렇게 되면 또 여기서 이런 나오고, 그 다음 또 여기 오면 또 여기서 나오고, 또 여기 나오면 또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전체 개수는 아까 잎이 15개 같으면 12개가 맞는데, n-15-3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나온 데서 또 나오죠. 그럼 여기 올라가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또 3 지나면 또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칸 올라오면 여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기하급수적으로 분할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분할이 증가한다는 말은, 자, 분할이 증가한다. 자, 분할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결국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죠. 우리도 몸집이 커지려고 하면 뭔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바디가 커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푸드라고 하잖아. 그죠? 음식이 필요하다, 음식이. 그죠?
그 음식이 필요한데 우리 동물은 뭐예요? 그냥 입을 통해서 주로 먹죠. 입을 통해서 먹을 수 없을 때 혈관 주사를 놓는다 해서 혈관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식물은 뭘 먹느냐 하는 얘기. 식물이 먹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비료라고 해요. 비료. 영어로 하면 fertiliz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핵심적인 비료가 뭐다? NPK. 매번 실험하면은 질소 기준으로 몇 킬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 NPK.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면 9kg, 7kg, 6kg. 이 정도 주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걸 5kg 주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은 이거다. 질소다. 근데 질소를 많이 주면은 뭐가 증가한다? 단백질이 증가한다 했죠. 왜? 자, 질소 한번 볼까요? 우리 광합성을 하는 이 입 있잖아요. 입. 광합성을 PS로 쓴다 했죠. 그죠? 포토, 신세시스. 요 S 짜고 PS 따서 이렇게 PS로 씁니다. 지금부터는 광합성해서 이렇게 한자로 광합성 이렇게 안 씁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쓸 시간. 지금부터는 PS 쓰면 여기에 뭐다? 광합성이다. 그 다음 PhD 쓰면 이게 뭐다? 박사다. AM이라고 쓰면 AM은 뭐의 약자예요? AM, anti, 메리디움. anti가 뭐죠? 비포죠? 메리디움, 눈이죠? 그 오전. PM은 뭐예요, 그럼? 포스트, 메리디움. 됐나요? 포스트는 애프터란 말이죠. 메리디움은 눈이라. 애프터눈. 우리가 편지 쓰고 나서 PS 쓰죠? 뭐예요? PS, 주신이죠? 이거 뭐예요? 포스트, 스크립트. 쓰고 나서 뒤에 쓰는 거, 좋아해서 쓰는 거. PS, 주신. 이제 이렇게 약자로 갑니다. 이게 뭐 다 이렇게 안 써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학년이 아닙니다. 2학년은 영어로 뭐예요? 소포마죠? 1학년은 뭐죠? 프레시맨. 1학년은 아주 프레시맨, 신선한 그 자체다. 그래서 다 서죠, 1학년들은. 여러분들 2학년이에요. 2학년한테 뭘 한다? 전문대학 가면 2학년이 최고 높은 학년이에요. 이걸 판서 하나 더 다 해달라. PhD 써달라. 그리고 또 뭐예요? PH라는 거. pH가 뭐죠? pH가 뭐예요? pH가 수소이온 농도 표시는 이렇게 대갈라로 한다 했죠. 그죠? 수소의 농도의 역수의 대수 로고값 취한 게 뭐다? 여기 pH예요. 이 로고에는 10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pH가 예를 들어서 1이 변하려고 하면 보통 7이 1에서 시작해서 14까지 있으면 7이 중성인데, 그죠? 7이 만약에 6이 된다, 6이 7이 된다 할 때는 요게 1 차이지만은 이 수소이온 농도는 몇 배 차이다? 10배 차이 난다. 요걸 기본 개념으로 잡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pH가 5인 거하고 7인 거하고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즉 산성화 정도가 몇 배 차이 난다? 수소의 농도가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 요거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유튜브 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보면 됩니다. 한 번 더 듣고 또 이해 안 되면 3번 들으면 됩니다. 왜? 이 로고 값은 10이 생략된 거예요. 10배니까. 그죠? 수학을 못 하더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수 분을 종지기까지 했고 지금 분을 하는 패턴을 얘기했고 질소 비료 양분을 뭘로 주느냐 했을 때 NPK를 주로 주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죠? 그죠? 그런데 자, 요걸 질소 기준으로 요거는 뭐당 10R당 10R가 몇 평이죠? 몇 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몇 평이죠? 300평이죠? 너무 난리 쓰나? 평.
자, 그러면 300평당 몇 킬로, 9킬로, 6킬로, 5킬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제곱미터 단위로 소규모로 실험을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단위가 이거는 킬로그램이죠, 그죠? 자, 메다하고 요 1000제곱미터하고는 1000배 차이죠. 그죠? 그럼 단위를 어떻게 한다? 제곱미터당 얼마를 주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할래요? 예를 들어서 976이다 가정하면 얼마를 줘야 되죠? 제곱미터당. 자, 10화당 300평당 얼마 줬어요? 300평당 9kg, 7kg, 6kg 줬죠? 그러면 제곱미터, 그냥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는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응? 그럼 그렇지. 이거 킬로잖아요. 킬로를 그램으로 킬로 떼버리면 1000이니까 요게 그냥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976g per 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이렇게 준다. 단위만 바꿔버리면 돼요. 요 단위 바꾸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점심 먹고 나니까 많이 졸리죠? 그래서 집중력 있게 지금 강하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10 minute break 갑니다.